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5.5mm를 비롯해 고령 16.5mm, 청도 12.5mm 등이고 내일 새벽 5mm 안팎이 더 내린 뒤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김천과 구미 10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양은 아니지만 최근 눈과 비가 잇따라 내리면서 8%대로 떨어졌던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12%로 올랐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고은 시인을 비롯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들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대표작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인 청송군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인 주산지 입구에 있는 대형 관광 안내 표지판. 크레인이 동원돼 영화 타이틀을 가리고 지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산지 안, 당시 영화 소품을 재현한 나룻배의 머리 글자도 여지없이 뜯겨나갑니다. 청송군은 주산지와 관련된 김기덕 감독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여배우들에 대한 상습 성폭력 추문이 일면서 김기덕 감독의 반성과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국민 정서상 김 감독이 만든 영화를 더 이상은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청송군은 주산지 홍보물 전수조사를 펼쳐 안내판과 동판, 홍보 책자 등 모두 14건을 철거하거나 전면 교체키로 했습니다. 여긴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출될 수 있는 관광 안내 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관광지 본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 간판으로 일제 정비를. 미투 여파로 그간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가 이제는 흔적 지우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수상면허 시험장 운영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포항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은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보여주기식 수변 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강 수은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수상 조종면허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레저기구가 형산강 바닥에 중금속 오염을 추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수심이 얕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물의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제 밑에 퇴적물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수심이 얕으면. 제 옆으로 보이는 다리 및 구무천 합류 지점은 지난해 기준치의 2,000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곳이어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은 오염 사태 2년이 다 되도록 포항시가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섣불리 수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포항시 전문가 그룹과 민관협의회도 환경대책과 모순되는 수상 면허 시험장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지만 포항시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평가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염이 위로 올라올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안전하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는 포항시가 면허 시험장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어기고 형산강 어민들의 어업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수은 문제로 어민들의 조업까지 막아왔던 포항시가 정작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이는 것은 제멋대로 행정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하천 정령 허가를 포항시가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보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제선을 설치한다든가 시험장 위치를 상류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질 문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수변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포항시는 오는 18일 예정대로 수상 면허 첫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인 경상북도 의회가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줄이자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어제 포항시 라선거구 등 기존 3인 선거구를 6곳으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개혁은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의 진출을 어렵게 해 특정 정당의 기초의회 독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양성 보장과 지역 배려라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과 노동당, 민중당 등 6개 정당은 4인 선거구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 6개 획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없앤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초의원 선거구 6개의 4인 선거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대구시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권영진,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후보와 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광림, 남유진, 박명재, 이철우 후보를 어제 면접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흠결이 발견되면 공천을 취소하는 데 승복한다는 서약도 받았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세부 공천 규정을 정하고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측 후보 4명이 다음 달 말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후보자들은 TV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27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를 발표하고 진보 진영의 이찬교 단일 후보와 1대1 선거 구도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비용 분담 등 세부 절차에서 의견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숙 전 대구미래대학교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1억 8천만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